강미숙 작가. 이재명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극빈층에서 법률가로 신분 상승에 성공했다. 개천에서 용난 홍준표는 자신의 가난에 진저리를 내며 가난한 이들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되지 못한 것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이니 자신을 탓해야 한다며 업신여기는 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다. 우리는, 아니 나는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는 이재명 같은 캐릭터를 처음 만난 것이다. 10여 년 전 아직은 볼만한 시절이던 종이 경향신문에서 형은 나중에 공부했지만 자신의 여자 형제들은 못 배웠으며 여전히 가난하고 밑바닥 노동을 하고 살지만 자신이 시장이 됐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냐고 말하던 그 말을 어쩌면 나는 불신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보편적인 인간 유형은 아니지 않은가. 설마 그래도 뭔가는 도와줬겠지. 안 도와줬다면 그것도 인간성에 문제 있거나 문제 있는 가정 아니야. 그렇게 가난했는데 여보란 듯이 살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삶을 살았다고. 왜? 이것이 오랫동안 그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미몽에 빠지게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이런 의구심이 있어 이후 조선일보를 위시한 기득권 나팔수들이 그를 음해하고 악마화할 때 그를 편들어주기보다 모르는 척 무의식적으로 한쪽 손바닥을 내줬을지도 모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도 그의 진정성을 믿고 싶은 마음과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임에도 유독 그에게만 예외가 적용되어 혹여 저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도저히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율배발적인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첫 인상 위에 차곡차곡 쌓인 그의 행보도 매우 특이한 것이어서 점점 외눈박이로 맞는 것 같다. TV토론에서 야비한 표정으로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얼굴도 야비하게 보이기도 하고 꿀릴 것 없는 당당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문재인을 코너에 몰아놓고 네거티브로 일관하던 모습과 손가혁의 폐단, 김부선 스캔들, 해경공, 홍씨의 욕설 파일, 도지사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더 이상 질문 안 받는다고 야멸차게 입을 앙다물던 모습. 나로선 검증하기 어려운 성남의 선심성, 이 얼마나 주관적인 언어인가. 선심성, 예산집행, 모라토리움을 둘러싼 온갖 음해. 나는 판단할 근거를 확보할 의지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각오가 아니라면 온갖 오물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보궐선거 직후였나 20대 표심에 대한 몇 차례 포스팅을 올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잘 읽었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때 댓글이 너무 많아 내가 세운 원칙은 어느 누구에게도 답글을 달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그에게도 답글을 달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따라 들어와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하시다니 역시 하며 그를 찬양했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나는 그들의 자발적 노예 같은 촌박한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는데 그에게 갖고 있던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의 실체가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이런 돌출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들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선이 끝나고 난 후 지금까지 그를 부도덕하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언론을 성토하면서도 나로서는 마음 어딘가 남아있는 찌꺼기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찾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이 글은 이재명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는 왜 이재명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마음속 깊이 못마땅해 했을까에 대한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많은 이들에게 그에게 선뜻 손이 내밀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재명을 잘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 나에게 더 나은 대안이라고 믿었던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나의 내면 속에 흐르는 위선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나의 의식의 흐름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알리바이가 필요했고 만천하에 복잡한 내 심경을 드러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성된 인간에게는 한 가지 의무, 즉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무도 없다. 불의함을 알고도 불의함에 손을 들어주는 인간들에게 실망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강조한 헤르만 헤세의 이 말을 기억하려고 한다. 나는 무관심과 무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각성하며 이제야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재명 바로 알기의 첫 번째 관문인 대장동 국감에서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임을 확인했고 두 번째 관문인 관훈 토론회를 통해 그는 과격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매우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100m 달리기에서 윤석열이 30m에서 시작하는 주자라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50m에서 시작하는 주자다. 그동안 보수 언론은 자치하고라도 그를 편들어주거나 하다못해 있는 그대로 해명해주는 진보 마이크도 빈약했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 혹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 소위 반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까막눈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보통 대선 후보는 정책 능력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인간적인 호감도가 더해진 사람이 선택받는다. 그러나 중앙 정치가 아닌 지방 정치에서 잔뼈가 굵어 제대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던 오히려 보수 정부 10년 동안 지방자치로 진보적 아젠다를 주도해온 사람, 10년의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사람이 후보가 되었다. 연애도 썸 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 사귀기로 결정하고 썸을 타는 특이한 선거다. 진도도 나가야 하지만 틈틈이 썸도 타야 한다. 강미숙 작가.